오늘은 텍스처 작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처는 3차원 물체의 표면에 2차원적인 이미지를 입혀가지고 보다 높은 디테일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렌더링에 관련된 기법입니다. 보통 JPG라던가 PNG 같은 이미지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요. 자, 지금 의자에는 카본 섬유 매터리얼을 사용을 했고요. 바닥면은 우드 재질을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나무 재질에 이 길다란 얘네들을 일일이 다 모델링 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리고 확대를 해서 보시면, 확대를 하면 이런 식으로 굴곡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모델링에서 처리를 하게 되면 폴리곤 수가 엄청 많아져서 이 장면의 씬이 상당히 무거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JPG라든가 PNG의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작업들을 하게 됐는데, 그 이미지를 맵이라고 합니다. 맵. 현재 이 작업 상태는 플랜이 하나 지금 바닥에 깔려 있겠죠? 이 플랜에다가 JPG라든가 PNG 이미지를 갖다가 붙여주면은 이제 맵핑 작업이 되는 것이죠. 일단 맵핑에 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트에서 Add Geometry로 가면 이 중에서 큐브, 자, 박스를 하나 만들고 사이즈를 잠깐 좀 키워 보겠습니다. 위치도. 자, 여기에 기본적으로 키샷에서 제공하는 맵 소스는 이 텍스처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텍스처. 그럼 여기에서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나무 재질을 한번 볼까요? 우드라는 항목에 가시면 우드에 이런 기본적인 나무 관련된 몇 가지 텍스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 라이트 오크라는 재질을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여기 자, 컬러라는 항목에 체크하시면 이런 식으로 나무 재질이 지금 들어가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얘네들을 조절을 하려면 씬이라는 장면으로 가서, 지금 내가 이 큐브에다가 매핑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에 자, 머터리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큐브 현재 지금 매핑 되어 있는 이 현재 사용한 재질이 나오죠. 더블 클릭을 해서 여기에서 텍스처라는 항목으로 가겠습니다. 자, 텍스처라는 항목에 지금 기본적으로 컬러에 지금 매핑이 되어져 있는 상태고요. 이것들을 자, 가로, 위드와 세로, 하이트로 조절을 하면 자, 이런 식으로 간격이 조정이 됩니다. 자, Shift U, Shift V는 가로, 세로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앵글 UV라고 하는 항목은 각도입니다. 지금 현재 이 물체에 이게 수직, 수평 이렇게 방향으로 매핑이 되어져 있는데, 45도 방향으로 한번 틀어 보겠습니다. 각도를 45라고 입력을 하면 45도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플립 호리젠탈, 그 다음에 플립 버티칼, 가로 혹은 세로 방향으로 맵을 뒤집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계속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플립으로 뒤집는 것은 크게 뭐 의미는 없어 보이고요. 자, 다른 거 매핑 한번 해볼까요? 자, 우드, 올드 우드라고 되어 있는 재질을 드래그 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아까 지금 45도로 방향을 입력을 해놨기 때문에 다시 0도로 만들어 주시면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매핑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매핑에 관한 기능은 키샷은 상당히 직관적인 프로그램이라서 지금 설명한 게 뭐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현재 이 키샷의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맵 소스 이미지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당연히 이제 그럴 수밖에 없고요.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재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나무도 이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나무는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맵 소스를 여러분들이 직접 구해야 됩니다. 직접 만들어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구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자, 텍스처라고 검색을 해보면 이미지 검색을 해도 상당히 많은 이 텍스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나무 관련된 재질을 검색을 하고 사용을 하고 싶으면 우드 텍스처라고만 해도 자, 이런 식으로 상당히 많은 재질들이 나와요. 근데 지금은 예전하고 상황이 많이 틀려진 게 내가 이 재질이 마음에 든다고 다운로드를 받으려고 치면은 저렇게 워터마크가 찍혀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이미지는 돈 주고 구매를 해야지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이제 저작권 관련 부분들이 좀 강화가 되고 사용하기에 많이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은 이미지의 퀄리티가 그닥 좋지 않다라던가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검색을 잘하는 것도 하나의 디자이너의 능력 중에 하나가 지금 되어졌어요. 물론 이제 유료 결제를 할 수 있는 사이트 같은 데를 알고 있으면 좀 쉬운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텍스처라고 검색을 했을 때 첫 번째로 나오는 저기 texture.com이라는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곳에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텍스처들을 모아놓은 사이트인데 물론 유료예요. 무료는 아니고 근데 이제 가끔 괜찮은 무료 이미지들이 좀 있습니다. 회원가입을 해야 되고요.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런지 자, 요 이미지를 한번 볼까요? 이게 크랙이 간 어떤 이런 바닥들 이런 것들은 할 수는 있지만 굳이 한다고 하면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3D에서 모델링을 해서 이런 느낌들을 표현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대부분 맵 소스 이미지를 가지고 매핑 처리를 합니다. 바닥에 이제 이런 느낌을 표현하고자 했을 때 그러면 여기에서 나는 4K도 지원을 하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보니까 스몰 작은 사이즈는 로그인만 하면 바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고 미디엄부터서는 프리미엄 온리라고 되어 있는 걸 보니 결제를 아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3X, 2X나 3X 라지 같이 더 큰 사이즈들은 지원하지 않고 그러니까 X 라지 사이즈 4096에 4096 사이즈의 PNG 파일까지만 받을 수 있는데 이게 15막이네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고해상도 작업을 하지 않고 간단한 작업들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스몰 사이즈가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뭐 대체적으로 이제 이런 거 가지고도 좀 만족을 해야죠. 아니면 이제 정말 내가 어떤 퀄리티 높은 작업들을 해야 되는 경우다라고 한다면 이제 밑에 것들을 가지고 이제 결제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일단 스몰 사이즈를 로그인을 하고 다운로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 여기 보시면 seamless라고 되어 있는데 자, seamless라고 되어 있는 이미지를 받으시는 게 좋아요. 자, 일단 바탕화면에 저장을 해 놓았습니다. 자, 얘는 지워버리고 add geometry에서 자, 플랜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자, 이 플랜의 사이즈를 여기서도 키울 수가 있거든요. 좀 사이즈는 크게 잡겠습니다. 이렇게. 자, 기존에 있는 우드 재질 중에서 애쉬 재질을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보면은 사이즈를 이렇게 점점 줄이면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요 이미지가 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자, 이게 이제 모양의 이제 특성 때문에 원래는 한 요 정도 되는 이미지죠. 요 정도 되는 이미지인데 이미지를 계속 내가 줄이다 보면은 넓은 면적에다가 이제 깔고 싶어요. 이렇게 바닥을 좀 넓게 만들어 가지고 요 재질을 깔고 싶으면은 현실 세계에서는 이 나무 매핑의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쭉 되면서 이 요 첫 번째하고 요 두 번째하고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텐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가 포토샵에서 이음새 부분을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포토샵을 잘 다루는 이제 수준급의 실력이 아니면 그런 것들도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파일 중에서 seamless, 그러니까 이음새 없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면서 작업이 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자, 제가 나무 재질을 임의로 하나 받아 보겠습니다. 제가 방금 구글에서 임의로 이미지를 하나 다운로드를 받았거든요. 자, 요 이미지를 받아 가지고 키샷에다 적용을 시켰더니 크기를 줄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얘는 자, 이렇게, 그러니까 seamless가 적용이 안 된 이미지죠. 같은 이미지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경계선이 생기면서 상당히 부자연스러워지는 결과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는 결론적으로는 이미지 크게 키워가지고 원본 사이즈로 밖에 사용을 못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조금만 줄여도 경계선들이 나와버리니까. 자, 이렇게밖에 사용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운로드 받으실 때는 자, 이런 이미지는 적당하진 않고요. 이렇게 seamless라고 돼 있는 이미지를 구하던가 아니면 내가 포토샵에서 편집을 할 수 있으면 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에요. 조금 전에 이 텍스처닷컴에서 받은 이 균열이 크랙이 간 이미지를 바탕화면으로 다운로드를 받았습니다. 보통 키샷에서는 이 키샷에 여기 지금 이미지들 있죠? 얘네들은 어디에 있냐면 키샷 버전에 맞는 폴더가 하나 생기는데 여기에 텍스처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자, 요 부분에 있어요. 방금 제가 사용했던 우드라는 이미지는 여기에 이렇게 모여져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웹상에서 다운로드 받았던 이미지들은 여기에다가 한꺼번에 모아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아니면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 수많은 이 텍스처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나의 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별도의 폴더에 넣어 가지고 관리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자, 새로 오브젝트를 하나 다시 또 만들겠습니다. 자, 에디트에 Add Geometry로 가서 이번에는 스피어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크기는 일단 맵핑을 하고 나서 뭐 조정을 하던가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자, 지금 현재 만들어 놓은 스피어에 머테리얼로 가서 여기 텍스처로 가서 이제 바탕화면에 내가 저장해 놓은 요 이미지를 이제 맵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이죠. 자, 여기 No Texture Loaded, 여기다 텍스처 불러오라는 얘기입니다. 자, 체크를 하면 이런 식으로 자, 경로를 내가 찾아가지고 열기를 누르면 자, 이렇게 적용이 돼요. 자, 다른 거 이미지 넣고 싶으면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딜리트 한 다음에 다시 체크하면 다시 불러올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자, 다시 맵을 지우고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적용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자, 조금 전에 거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셈리스가 적용된 이미지는, 자, 이렇게 연결 부위들이 상당히 지금 자연스럽죠. 어디가 경계선인지 거의 알 수가 없어요. 반복되는 이미지임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얘는, 자, 이렇게 경계선 끝부분이, 자, 이런 부분들이 가다가 이미지가 끝나는 느낌이 확연하게 보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셈리스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제 이미지 찾기도 좀 힘들고, 이것을 포토샵에서 편집하는 것도 생각만큼 쉽진 않아요. 자, 이번에는 매핑 타입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샷이 UV 텍스처적인 부분에서는 좀 취약한 부분이 있는데, 이 매핑 타입이라는 것은,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이제 매핑이라는 것은 옷을 입는 거잖아요. 이 물체가. 그러면 옷을 어떻게 입느냐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바지를 샀는데 우리가 바지를 상의 입는 데다 입으면 안 맞잖아요. 바지는 다리에 끼워 가지고 이제 입는 것이 바지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그 몸에 맞게끔 이 텍스처 위치를 조정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요 이미지는 지금 여기에 텍스처가 박스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박스가 아니잖아요. 얘는 지금 스피어 구 형태잖아요. 근데 이렇게 바꾸면은, 자, 이런 식으로 구의 형태에 맞춰서 들어가는데, 이제 보편적으로 오브젝트하고 이 매핑하고 꼭 일치되는 경우는 없어요. 오히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 스피어보다는, 자, 이렇게 구 타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박스 타입으로 들어가는 게 어떻게 봤을 때는 좀 별 차이 없고 뭐 자연스럽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얘를 한번 가지고 비교를 해볼게요. 자, 이제 우드 플로어 재질인데 박스일 때는 이렇게 들어갔어요. 근데 이거를 스피어로 바꿔주면 또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구 형태에 맞춰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절대치는 없고 내가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자, 플랜의 형태로 하면 얇은 바닥판이잖아요. 넓은 평평한 바닥판. 또 플랜일 땐 또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은 얘가 심리스가 적용이 되었을 때는 오히려 이렇게 들어가는 게 이 구 형태에서는 자연스러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얘도 한번, 자, 플랜으로 한번 적용을 시켜 볼게요. 플랜일 때는,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네요. 자, 어찌됐든 얘는 경계선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우드 플로우 재질은 끝부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나마 이 상태에서는 얘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근데 뭐 실제로 우리가 실무에서 이런 구 형태에다가 이런 형태의 패턴을 적용시킬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바닥면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큰 의미는 없는데, 이 매핑 타입은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지를 뭐 참고를 하시면, 이제 참고하시라는 의미로 보여드리는 거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매핑된 머터리얼에 약간의 편집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우드 재질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매핑이 되어져 있고, 이 매핑에 맞춰서 보통 우리가 바니쉬로 마감 처리라는 경우들이 있어요. 바닥면에 흔히 일본식 표현으로 니스라고 하죠. 이제 니스 칠을 해가지고 이 나무의 이제 겉면을 좀 보호를 한다던가, 오염이라든가 이제 뭐 스크래치 같은 것들에서 이제 좀 보호를 하는 뭐 그런 용도로 이제 바니쉬 칠을 해서 마감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투명한 막이 씌워지기 때문에 광택이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얘를 지금 현재 매핑을 한 것을 다른 재질로 좀 교체를 해 볼게요. 자, 플라스틱에 가면 플라스틱 재질 중에서 광택 있는 재질은 하드 샤이니 플라스틱 화이트라는 재질 있죠. 자, 얘를 드래그 하면은 이제 기존에 이 조금 전에 매핑했던 거는 교체가 되고 날아가는 거죠.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지금 현재 요거에 요 매터리얼로 가서 자 디퓨즈라고 되어 있는 항목이 있고, 자 텍스처에 가면 텍스처는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다시 이 우드 재질을 맵핑을 하면은 자 이런 식으로 광택이, 하이라이트에 광택이 들어간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맵핑 타입이 박스보다는 플래너가 좀 적당했었죠. 자 이렇게 그러면 광택이 있는 재질까지 표현이 됩니다. 오늘은 맵핑의 기본적인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